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찾고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배트맨 2부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저희 배트맨 2부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에서 유레카라는 탄성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화면,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이 TV에 송출되고 있는 바로 그 화면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방송 소감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TV로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시는 것도 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매주 월요일은 투자의 정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죠. 자, 이정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중에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블랙아웃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충분히 지금 짐작이 가는데 자세한 내용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나 겨울에 대규모 정전을 보통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키워드 자체가 블랙아웃이지만 결국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 움직였던 것도 바로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풍력 움직인 것도 다 그쪽의 일환인데. 일단 국내 그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지금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관련된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이 비축량이 지금 올해 겨울에 지금 열흘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갔고 137만 톤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블랙아웃 겨울철에 이제 대정전도 우리가 원래 여름에서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제 정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딸리면서 겨울철에 블랙아웃이다. 야, 이거는 참 저도 처음 들었던 흐름이라 어쨌든 좀 신선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뭐 이따가도 잠깐 차트를 좀 보긴 하겠지만 오랜만에 갑자기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를 좀 움직였는데 이쪽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은 당분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한국가스공사는 연말까지 천연가스를 한 1,000만 톤에 가까운 가스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가 독일하고 라트비아 쪽에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또 중단도 하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수요를 또 딴 데서 돌리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거나 구하기가 또 어렵게 되는 뭐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서 얻질 않더라도 미국 쪽에서 얻더라도 독일이라든지 라트비아가 만약에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갖다 쓴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가는 가격은 높아지는 건 높아가는 거지만 그 받아가는 게 또 이전처럼 공급이 또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올 연말까지는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LNG 발전 유통주들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국내 천연가스 비축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비축량이 137만 톤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양이 열흘치 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뭐 최소한 1,000만 톤 가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LNG 가격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확보하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우려에 뭐 대성에너지, GSE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갔잖아요. 특히 오늘 대성에너지가 대장이었는데 자, 이 밖에 주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 좀 차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지는 않지만 유럽 쪽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일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번 흐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뉴스로서 좀 와닿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결국은 원전이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눈이 더욱더 이슈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의 순환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움직였던 대성에너지부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대성에너지. 자, 차트를 보면 오늘 장대양봉의 거래가 실렸고요. 오늘 장중에서 24%까지 폭등을 했다가 종가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장대양봉의 거래에 실린 패턴은 일단은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최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37만 주, 평소 거래량은 한 40만 주에서 많아야 70만 주 정도였는데 960만 주가 터졌으니 거래도 지금 충분히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당분간의 이 강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눌러놨다가 다시 올리거나 하면서 아직 차트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거래량에 천양봉의 거래가 실린 장대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거래는 들어왔다. 그러면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왜냐면 이제 여기 바닥에서 여기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요까지 그래서 그걸 못 가더라도 한 절반까지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폭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는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매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고 다음은 이제 GSE인데요. 마찬가지 가스 관련주 GSE.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LNG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걸로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GSE도 거래가 실리면서 천량봉이 나왔는데 일단 60일선을 뚫었다가 막판에서는 좀 밀리면서 아직까지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60일선은 내려올 거고 이건 자연스럽게 60일선 안착을 하면서 위로 뚫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봤었던 그 대성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GSE를 짝짓기 매매로 제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일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움직이면 이쪽이 따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쪽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고 이쪽을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이 빠지면 얘도 안 가요. 얘도 좀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는 그런 LNG 천연가스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경동 도시가스. 아까 그 앞에 두 개 있는 종목들보다 조금 더 거래량이 더 실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어도 얘도 어쨌든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25,000원에서 27,500원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순서대로 강도가 제일 센 거, 그다음에 센 거,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K가스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약하죠. 지금 계속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강한 거, 점점 약한 건데 SK가스 같은 경우는 거래도 없고요. 강한 흐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었던 그 세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 SK가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세 종목이 다 움직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K가스를 공략을 하면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LNG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직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 못 움직인 애들도 있으니까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 대성에너지의 흐름을 보면서 짝짓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쪽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진 같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인데요. 지금 원전 테마주들도 모양들이 좋아요. 최근에 상승하고 눌림목을 주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한 번씩은 한번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예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좀 전에 이제 봤었던 이제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혹은 가격이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 쪽으로 뭘 찾는다라 그러면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에너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도 보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이번 이슈에 맞춰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전 KPS도 거래가 좀 더 덧칠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직전에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서 원전 테마주 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한전 KPS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만간에 4만 원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원전에 대한 얘기가 도드라지면서 나오면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수주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 순환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도 더욱더 뭐 박차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원전 얘기 관련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우진,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성 파워텍인데요. 다 종목들이 뭔가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벌써 모양이 꺾여가지고 안 좋아요, 상태가 해롱해롱하면서 지금 별로 안 좋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뭔가 모양을 잡고 우상방으로 뚫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액화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으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살펴본다겠다라는 그런 기사줄 하나 둘이 나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순환매로 갑자기 일제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모양 잡고 있는 원전 테마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주들 아직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살피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시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GSE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앞서 방송 초반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도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요즘에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흐름이 더 특히 좋았던 LNG 수급 우려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마켓 키워드 블랙아웃이라는 키워드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인플레 감축법, 사실 키워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감이 옵니다. 오늘 11월이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법안인데 4,300억 달러죠. 약 558조 원인데 이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상원 문턱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들려왔습니다. 자, 이 인플레 감축 법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기사로 최근에 봤을 거고 이게 7월 29일 날인가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태양광과 풍력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에서 계속 이 이슈가 계속 잔존한 상황에서 일단은 법안이 일단은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기대감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479조 원,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그럼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하원에 대한 하원의 대부분 그 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로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쪽이죠. 그래서 아마도 무난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입하겠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뤘던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런 식의 이슈의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이 그럼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가 움직였냐? 풍력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태양광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풍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풍력주들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순환매가 나와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움직이면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탄소 그렇죠. 탄소 온실가스 탄소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테마. 근데 원전 테마가 다른 것들은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근데 원전 테마가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한전 KPS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 순환매가 결국 원전 테마로 순환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한번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풍력에 대한 종목들이 오늘 풍력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피면서 못 움직였던 풍력주가 그다음에 아직 덜 움직인 태양광 섹터들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28일, 29일 그때서부터 종목들을 사야 된다. 뭘 사야 되느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서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늦게 좀 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섹터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돼요. 지금은 IT 섹터가 제일 불리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따르고 움직이고 있는 태양광 풍력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먹기가 쉽거나 아니면 수익이 지금 빨리 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도 풍력이 그래서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는 내일도 이번 주도 뭐 계속 8월 달 내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풍력주 외에도 친환경 관련 산업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일단 CS 윈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CS 윈드 이제 풍력주인데 자, 이거는 차트를 좀 분석을 하면 좀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오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폭등하거나 날아가거나 뭔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종목들은 먼저 폭등이 나오거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잠잠하게 움직였죠. 오늘 상승폭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0.09 약보합이죠.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를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많이도 빠지도 않았죠. 장중에 조금 빠졌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0.52까지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 0.09로 마무리를 했는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지수는 튀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상승장이거나 강세장이거나 아니면 그 테마가 무지하게 강하거나 그 중에 하나 두 개가 엮이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약하거나 테마가 무너지고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여기를 뚫거나 하는 흐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은 여기 두 개의 고점을 뚫으면서 거래까지 실어버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야 많이 올라갔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야 뭐지?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풍력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너지에 대한 이 관련주들은 지금 강하다라는 거를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만 강한 거냐? 아니요, 다른 것도 강해요. 근데 다른 것도 보기 전에 얘를 좀 더 봐야 되니까.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보면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40%가 올라왔어요. 40%가 올라오면 삼성전자 40% 올라가면 아마 사람들 아주 엄청나게 그렇죠? 완전 파티 분위기겠죠. 하이닉스 40% 올라오면 대박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철저히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CS 윈드가 시가총액이 2,400억이 아니고 2조 4천억짜리 종목이에요. 얘도 나름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40%나 올라갔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바닥에서 40% 올라갔으니까 위험해. 이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힘이 이렇게 센지 더 갈 것 같다.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테마고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더 갈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들이 16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들 7만 5천 주 샀어요. 연기금도 5만 9천 주 샀는데 누가 던지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하다 생각하고 지금 2주 내내 지금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5거래일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틀만 더 지나면 딱 2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8일서부터 계속 던지죠. 그럼 7월 28일부터 29일 이때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 에너지 인플레 감축 법안 얘기가 나올 때서부터인데 신기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거나 가져가야 될 타이밍에서 열심히 던지니까 오히려 애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쪽에 풍력주들이 계속 이쪽으로 움직일 것 같고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계속 차별화.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CS 윈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계속 치고 달릴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 시에서 그러면은 쫓아가느냐?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서 다른 풍력주들도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잠시 쉴 동안 다른 섹터에서 2차 전지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아니면 원전 테마.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원전 테마입니다. 원전 테마가 똑같이 치고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S 윈드 요거고요. 그다음에 또 강하게 움직였던 게 CS 베어링. 이것도 풍력주 쪽인데 오늘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좀 윗꼬리가 좀 실렸어요. 윗꼬리 좀 생겼고 근데 수급은 여전히 좋네요. 원래 이런 모양이면 원래 이렇게 돼 밀리는 게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흐름을 봐서는 저쪽에 CS 윈드가 수급이 너무 좋고 강하고 지금 CS 베어링도 이렇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계속 뺏어 먹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내일도 이쪽 풍력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 그러면 아마 고점 돌파도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얘가 돌파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는 태양광이 따라 움직이겠죠. 태양광도 넘어가면 뭐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원자력이 결국은 따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일단은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니슨. 이것도 풍력주인데 거래가 실리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뭔가 양봉 비슷한 아랫꼬리가 달린 일단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좀 샀네요. 앞에 봤었던 CS 윈드와 CS 베어링이 전고점 돌파가 나오든가 아니면 강한 흐름이 나오면 이 유니슨도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직 움직인 게 별로 없으니까.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차트 흐름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증거금 100%짜리라는 거. 아마 실적이 별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적자여서 증거금 100%짜리. 요거 때문에 요게 좀 흠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쪽이 강하게 움직이면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기자재 쪽 내지는 이쪽도 이제 다 풍력주 다 연관되어 있는 애들인데요. 조선기자재, 태웅. 태웅 제가 아마 지난 시간대에서도 조선주를 얘기를 하면서 아마 태웅을 얘기했었나 아니면 에너지 얘기는 자주 할 거예요. 요즘에 전문가들이. 왜냐면 에너지 얘기를 빼놓고서는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방송들 다 틀면 있잖아요. 모든 경제처를 틀게 되면 풍력,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유행 패턴들, 유행 강한 흐름들을 다 놓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의 흐름들은 계속 강하고 이슈가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태웅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 이런 패턴들이 조정받고 또 간다 그랬는데 오늘 거래량은 없지만 수급은 계속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좋아 보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 SNC 마찬가지 풍력주인데 동국 SNC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들하고 보험하고 이쪽에서 사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먹고 있는데 얘는 좀 많이 떠 있으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지금 사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점에서 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 샀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떠 있을 때 사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 KFF 하는 풍력주인데요. 얘도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이것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살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좋긴 좋아요. 강하고 좋긴 좋은데 여기서 사기에는 좀 늦었고 이거를 살 수 있었던 기회는 여기 7월 27일 날, 28일 날, 29일 날 여기하고 여기 돌파가 됐던 요 순간 그러니까 7,800원대 마지막으로 쫓아붙을 수 있었던 거는 전고점 돌파 여기 나왔을 때 그래서 이미 이 자리 그러니까 매수 자리를 이미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냥 비싸게 샀는데 수익 나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에요, 운. 그거는 그냥 종목이 좋아서 테마가 강해서 수익이 난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냥 조정받아 버리게 되면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위치가 좀 떠 있으니까 종목은 좋지만 강하고 좋지만 이거를 쫓아서 지금 사기에는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분석만 해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풍력주의 흐름들 모두 다 지금 다 강하다라는 거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네, 친환경 사업에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인플레 감축법인 만큼 풍력주 위주로, 풍력 관련주 위주로 한번 쫙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더해서 원전 관련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힌트를 좀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는 아까 대놓고 드렸는데 네. 제가 지난주 무슨 종목 추천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었죠? 제가 방금 방송 중에서 얘기했었는데 한전 KPS를 아, 네네,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한전 KPS를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그게 갈 거예요. 갈 거고 아까 차트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차트가 넘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있고 아까 뭐 보성파워텍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한번 그러면은 이제 한전산업, 한전기술도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도 바닥자리에서 근데 얘는 거래가 없죠. 그럼 얘는 언제 가냐면 한전 KPS가 가야 갈 것 같아요. 한전 KPS가 지금 모양은 참 이쁘거든요. 모양은 참 이쁘고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완전 바닥입니다. 근데 아까 봤었던 한전 그 산업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면 이미 한번 바닥에서 크게 간 적이 있어요. 대략 420% 정도. 그리고 한전기술도 바닥에서 520%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은 올라갔는데 한전 KPS는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애들은 400%, 500% 올라갔는데 얘는 꼴랑 정말 최바닥에서 찍어도 한 40% 정도?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게 없죠.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 한전 KPS가 움직일 차례가 됐기 때문에 얘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얘가 이렇게 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 한전산업이 갈 것 같아요. 한전산업, 그다음에 한전기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 그래서 이쪽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원래 무거우니까 이쪽은 원래 그냥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성파워텍서부터 해서 뭐 BHI라든지 뭐 이런 이제 원전 테마주들도 다 같은 어차피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하나가 움직이면 얘가 가고 제가 가면 또 얘가 가고 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8월 달에서 이집트 39조짜리 그 수주에 대한 협력이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직은 협상 중에 있는데 이 협상이 조만간에 이제 확정으로 바뀌게 되면 이슈가 한번 되면서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지금 부족한 현상들이 전 세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번 다시 흘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전 KPS 조만간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패턴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또 다음 주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한전 KPS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쪽이 참 좋은 차트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보는 그런 기회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유레카 종목으로 한전 KPS 공개를 해주셨고 앞서서 한전 KPS와 보성파워텍도 봐주셨습니다. 더해서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함께 봐주신 만큼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8월에 수주 협상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때 한번 원전 테마 또 한번 시세 분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전 테마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방금 이정수 파트너께서 짚어주셨던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마켓 키워드 인플레 감축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가 직접 선정한 오늘의 특징 섹터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어떤 섹터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방산 섹터인데요.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방산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아주 폭등하기 전에 여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현대로템이요.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방산에 대한 얘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도 했겠지만 여기서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풀어놓고 갔거든요. 방산주는 좋다고. 네. 그래서 그 방산주가 이전에서 원래 저는 좋게 봤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저는 방산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테마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방산주는 그러니까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방산주는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앞으로도 전망이 너무너무 좋고 이게 1년 전,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방산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고 뭐보다 더 좋고 무지하게 좋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러면서 하나를 얘기를 했죠. 그러나 방산주가 테마가 만들어지질 않고 강하게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요. K9 수출, FA50 수출 이게 있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력들도 거기다 돈을 넣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근데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테마로서는 지금 굉장히 강한 거의 선두급의 흐름을 보이면서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슈들은 이제 한화죠. 한화 쪽에서 한화 디펜스를 이제 흡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합치는 거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분들을 인수를 하는 한화 디펜스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화가 거기에 된 지주회사인데 이제 한화도 이제 사업 구조를 다시 재편을 하면서 그 자회사들에 대한 그 글로벌 그 방산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 등극을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혔었는데 이 얘기도 확정적으로 얘기 나오기 전에 루머로 돌았을 때에서 그날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마다 출연했을 때 그래서 그런 루머가 그날 당일날 나왔었는데 이거는 루머로 지나갈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저는 한 20년 동안 밀리터리 사이트 심심할 때마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어디 가서 수출이 됐고
어디 가서 무슨 인증을 받고 어디 가서 무슨 시험 평가를 받았는데 뭐 등등 해갖고 무슨 청상어가 나왔는데 홍상어가 나왔는데 뭐 무슨 현무 뭐 1, 2, 3, 4가 나왔는데 그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시험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게 밀리터리 사이트 가면 거기에 군사 전문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퇴역 시기를 거의 이제 맞이하고 있는 F4 같은 경우도 뭐 전략이 어떻고 F5 전략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F4는 팬텀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퇴역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전략 공백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무슨 영화를 보듯이 사람들이 밀리터리 사이트에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기사들도 많이 올려놓습니다. 저도 심심할 때마다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FA50, T50기라 그러죠. T50기 만들기 전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행사 있는 날에 제가 예전에 그것도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놀러 가서 본 적도 있어요. 보니까 T50기 만들기 전에 그 모형으로 해갖고 만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관람을 시켜줍니다. 제가 거기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20년 전서부터 계속 관심이 많았었고,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9, 뭐 자주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흑표 전차라든지,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저도 그 포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부대에 K9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견인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게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전투기에 대한 그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제가 십수년 동안 봐온 결과 이게 너무 이게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전 눈치를 챘죠. 근데 그에 비하면 방산줄이 너무 안 갔던 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타이밍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달 전일 겁니다. 한 달 전서부터 여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방산주들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사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사야 될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항공 우주다. 제 그 얘기도 아나운서님이 그 중에서는 뭐를 탑픽으로 뽑습니까? 뭐를 좋게 봅니까? 두 종목을 얘기한 거예요. 항공항공 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단점이 뭐다?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느라 그래서 이게 일로 내려오면 이걸 사야 되고 이걸 일로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결국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한국 항공우주를 보면 그때 당시 아마 한 달 전이니까 이쯤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쯤 아니면 여기인데 이게 저는 3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반드시 사야 된다. 이거 너무 좋은 종목이다. 했던 종목인데 뭐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3만 원 내려가면 이거는 단 거 다 필요 없다. 다 버리고 이거 사라.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가격 안 들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마 3만 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걸 사야 된다. 근데 안 내려오고 도망가 버렸죠. 왜냐면 좋아서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천한 게 풍산과 하나였는데 하나는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방송 아침 실전 매매 추천해서 지금 21% 수익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30% 수익 날 것 같아요. 30% 수익 날 것 같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로키드 마틴사와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큰 방산 시장을 열 거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도 만들죠. 그다음에 웬만한 미사일들 대공 미사일서부터 해서 뭐 지대공 미사일부터 해서 다 만들죠. 뭐 현무포도 만들었지만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고 모든 전차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투기도 이제 그 어렵다는 전투기도 만들죠. 뭐 레이더서부터 해서 이지스함도 만들죠.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안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의 10년 이후에서는 글로벌 뭐 탑 10 안에 드는 게 목표라 그러는데 그 안에도 충분히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방산주들은 좀 더 강세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고 만약에 조정받는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잘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섹터인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강했어요. 아까도 봤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9%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하나 시스템도 지금 5.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외에서도 뭐 스페코라든지 이런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2%에서 다들 5%씩 오늘 방산주들이 다 튀어 올라갔는데 어쨌든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방산주들은
자, 그동안 한 달 동안 해서 가장 또 많이 또 얘기했던 섹터이기도 한데 지금은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데 바닥에 있어야 전 계속 좋다고 노래를 해요. 근데 좋은데 떠 있으면 별로 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조금 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 저의 관심도는 아주 그냥 폭발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방산주는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강하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지금 떠 있으니까 한 달 전에 샀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더 누리면서 더 그냥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특징 섹터인 방산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 수출 증가율이 177%로 1위를 기록하면서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화그룹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를 내세워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방산 계열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도 충분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폴란드의 K2 전차를 25조 원 이상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조직 개편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자, 더해서 한국항공우주, 풍산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봐주셨는데 자, 그동안 방산 너무나도 좋지만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흐름이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좀 사기에는 높이 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언제쯤 좋은 매수 타점이 올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방산주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자, 이슈를 분석하는 동안 이정수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발견하셨을지 어떤 종목을 발견해서 유레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까요?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대원제약이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대원제약 그 콜대원이라는 맞습니다. 감기약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한번 드셔봤을 텐데 네. 드셔보셨나요? 네, 감기 걸리면 콜대원 많이 먹죠. 맛이 어떤가요? 맛이요? 감기약을 맛으로 먹나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지 않나요? 좀 약간 인공적인 단 향이 그렇죠. 나죠. 단향, 단 맛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콜대원이 사람들이 또 그리고 이게 약간 단향 그다음에 또 맛있는 맛이 좀 나는데 근데 또 잘 나요. 네. 잘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지만 부담감 없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부족하대요.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기사도 떴고.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도 지금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확진자 수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감기약은 지금 품귀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보면은 다 이슈들을 보면 뭐 에너지 얘기하고 뭐 풍력 얘기하고 원자력 얘기하고 강했던 방산주 얘기하다 왜 갑자기 또 제약주냐? 이게 흐름들이 또 보다 보면 저는 떠 있는 종목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떠 있는 게 더 가기는 합니다만 너무 떠 있어요. 바닥에 40% 가고 그래서 좀 그건 부담은 되는데 대원제약과 제약주들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방산주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다음에 하나 그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한화라는 종목과 뭐 등등 해가지고 뭐 현대로템, 뭐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 언급은 해드렸는데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을 한 달 전에 샀으면 지금 굉장히 아마 기쁨에 아니 지금 제일 못 갔던 한화가 왜 한화를 추천했었냐면요 그때 당시 제일 멍청해서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혼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21%가 갔습니다. 근데 그 21% 끝나는 게 아니고 30% 넘어갈 때 수익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바닥에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거를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지금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제약주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약주인데 그래서 대원제약을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대원이 히트 상품이죠. 그래서 콜대원이 이제 실적을 견인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나면 이제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감기 또 많이 걸려요. 그럼 독감 계절, 감기,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갈 거고, 근데 감기약은 달라고 했는데 감기약은 또 없고, 품귀 현상이고, 이런 상황들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공장을 돌려가지고 휴일까지 반납을 해서 추석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찍어낸다라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원제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정고점 돌파를 바로 앞두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렇게 정고점을 앞두고 물론 섹터는 조금 틀리지만 같은 바이오 쪽에서 레고캠 바이오라고 정고점을 뚫었죠. 아마 이런 식의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원제약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서 뚫지를 못하는데 거래가 실리면 바로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이 셀티론서부터 해서 한미사이언스 그렇죠? 한미약품 뭐 등등 제약 바이오주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 그래서 요 대원제약은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못 쫓아가요. 돌파하기 전에 사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더라도 19,400원에서 싸게 사면 18,500원 그 사이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흐름들이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조금 길게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는 크게 잡으면 25,000원까지, 뭐 그래봤자 30%밖에 안 올라가요. 하나 같은 경우 20% 갔는데 30%까지 갈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은 뭐 이거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어서 25,000원 가면은 35% 가는 건데, 목표 가격 25,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대원제약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콜대원이라는 감기약 많이들 사 드실 텐데 지금은 그 감기약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대원제약의 콜대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감기약들이 품귀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대원제약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대원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대원제약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정수 파트너님 요즘에 정말 주말을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네, 이번 주에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정부에서 또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강연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또 할까봐, 그래서 아직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자.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천안하고 대전이죠. 맞죠? 천안하고 대전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이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찾아뵀을 때까지 시장의 흐름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8월달, 9월달 일단은 수익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천안과 대전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니까요.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